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잠시 속보 전해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확정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9조 9천억 원, 매출은 50조 5,5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6조 3,100억 원, 또 매출액은 15조 6,6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확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잠시 뒤에 봐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피 시장에 확연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5% 오른 2,2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역사상 최고가인 종가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가인 2,228포인트를 이제 약 20포인트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2.5%, 현대차도 무려 4.5%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도 0.4% 오른 635포인트로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그 정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장중에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내 증시가 2200선 돌파를 6년 만에 읽어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앞으로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많이 올라왔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많이 올라갈 거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기대되는 거는 4월달보다는 5월달 장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달은 그냥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고 정말 큰 시세는 아마 5월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전고점은 깨라고 있는 거고 신고가도 깨라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세가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눌림목자라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거래소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흔히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종목 갖고 있는데 안 올라가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만이 다른 종목도 움직인다 이렇게 포인트를 꼭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전 종목군으로 업종군으로 순환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추천드렸던 삼성증권도 증권주도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업종군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잡고 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뒷받침해주고 끌어올리는 시장. 그래서 순환매 장세라고 얘기를 하면, 순환매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월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는, 다음 달에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점에 대한, 이렇게 물량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그동안 못 갔었죠. 코스닥 시장은 좀 다른 모습들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봤던 코스닥 시장도, 움직이는 포지션이 잡어 있어요. 그 추세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월 달에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5월 달에 좀 집중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거래소도 못 가는 게 아니냐. 양쪽 다 괜찮다. 하지만 메리트가 있는 거는 좀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월달을 준비하는 오늘 내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내일은 세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피로감이 쌓여있거든요. 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근데 거래소가 더 이렇게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물량을 좀 늘려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건 눌림목에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 코스닥은 지금 손해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종목군으로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천 종목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5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종목들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토요일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요. 제가 강연회에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오랜만에 가니까요. 광주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5월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이렇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오셔갖고 많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은 조금 쉬어가는 시장이 연출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수 포인트는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오늘 종목 추천이 없고 내일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은 바이앤홀딩에서 목표가 도달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되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추천했던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오늘 말고 내일 종가 정도의 매수를 해서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쓰시면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예, 김영구 멘토는 2부의 시작과 함께 매일 이 시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4월보다는 5월이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자, 강연회에 대한 문의나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나 홀로 주식 투자족을 위해 주식 고수가 떴다. 개미구세주 이정민. 예,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코제나이의 이정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고지부터 좀 해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저희가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어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특징주들 또 앞으로도 더 갈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점검해드리고 가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면 굿 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현대차가 단숨에 15만 원 선 주가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4.5%나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자동차주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아직까지 배드이신가요, 이정민 대표님? 네, 일단 실적이 기대치보다 추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분기를 지나서 3, 4분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배드팻말을 들은 것은 3분기, 4분기 이후에까지 실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현대차인데, 다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서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액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2분기 시점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가 돌입하면 2분기 어닝 시즌에는 조금 더 차트에서 좀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해는 현대차가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일 수 있는 동력을 가진 회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조금 대응하기 힘든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접어두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배드를 들은 거지. 예. 일단 좋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뜻은 아닌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더 많이 오를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살펴볼까요? 어제 1.7% 올랐고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큰 폭의 배당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정민 대표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배드이시네요, 대표님? 네, 한 일주일 전? 약 일주일 전이라면 제가 굿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원유, 그리고 원유가에 대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은 정제 마진인데, 지금 정제 마진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졌고 실적이 좋아진 이런 부분들이 차트에 다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기에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1분기보다 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은 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뭐 하반기가 들어서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빠져갖고 있는데 50달러까지도 분기가 됐었던 이런 유가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해서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지만은 유가도 변동성이 좀 크고 또 정제 마진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이 2분기 이후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였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좀 들어가기에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정유주가 대부분이 그런데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진 볼 텐데요. 한진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0%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올해가 실적 흑자 전환의 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한진은 어떻게 보세요? 3, 2, 1. 굿이시네요? 네, 일단 이런 종목이 사실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기술적으로 봐도 흑자 전환으로 이제 전환되는 초기 시기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실적에서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짚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평선도 돌아서는 모습. 그러니까는 지금 좀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매물대를 확실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뭐 3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중장기적인 측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 이후의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35,000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 37,000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뭐 좀 다량 매입을 해서 이걸로 승부를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포트에 담아서 좀 헤지 차원으로 대응을 하시는 종목으로는 좀 알맞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확정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사들도 보이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올해 첫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굿이십니까? 네. 근데 굿이어도 사실 지금 매수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매매 관점에서 보면 배대일 수도 있겠는데, 예. IT 반도체 업종 자체도 그렇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함께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실적을 하게 된 이후의 모습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과 같이 좀 대장주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굿 팻말을 들었던 거는 전반적인 분위기,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좀 당연히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비싸져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새로 진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글쎄요, 저는 올해 말까지도 3분기 이후까지도 하반기까지도 뭐 한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230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효성인데요. 어제장 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의 화두는 실적이고 실적이 좋았다,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효성 여쭤볼까요? 3, 2, 1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하던데 부정적이십니다. 짧게 들을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 실적이 어닝 시즌에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군을 좀 잡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효성 같은 경우에는 비성수기 프롬판 가격 하락에 따른 PP 스프레드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이후에도 1분기 실적 이후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등락의 폭이 좀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4월 27일 목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종목 공개 도와드릴 거고요. 동시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좀 문자를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 0.75%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12만 3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사상 최고가 경신이었고 지금 닷새 만에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 가까이 밀리네요. 자, 어제 SK 하이닉스도 2.5%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제 종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덧 주가는 53,7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자, 현대차 어제 4.5% 급등세가 나왔고 바로 전에 또 특징주 시간에 분석도 됐었는데요. 주가는 단숨에 15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 지금도 그 가격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물산이 좀 많이 밀리네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12만 6천 원 선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까요? 예, 오늘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0.16% 오른 636포인트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셀트리온이 0.1% 오른 89,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오늘 좀 밀리네요. 0.4%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나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된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죠. 카카오 흐름 봤고요. 그 밖에 CJ ENM이나 메디톡스는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고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2% 밀리면서 17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전문가께서 출연하셔서 10가지 종목씩을 공개하게 되시는데요.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유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이정민 대표께서 주셨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 점검할 종목이 생겼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 살펴볼까요? 네, 지난 13일에 추천해 주셨던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9%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이제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빠져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좀 정리를 대부분 정리를 좀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물량은 최소화로 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국방산업 그러니까는 이제 북한과 지금 대립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성장 동력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어제 급등한 모습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도 추가로 오르는데요? 네,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일부 정리를 하시고 40% 미만대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물량에서 40% 미만대로 좀 물량을 좀
담아가시는 게 좀 줄여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다시 한번 출렁이는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일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이실 텐데요.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민 대표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항상 첫 번째로 거론드리는 이 종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인데요. 제가 80만 원을 하회하면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진입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 13일쯤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도 77만 원 좀 살짝 위쪽 78만 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만약 그때 매수하셨다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뭐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79만 5천 원, 그러니까 80만 원을 80만 원 언저리에서 좀 공방전이 치열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이 자리가 매물대가 맞다는 건 확실하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밑으로 하회하는 좀 눌림목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강하게 하회하는 것은 이탈하는 것은 밴드 하단부를 강하게 이탈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보여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종목은 90만 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80만 원 밑으로 빠져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도 좀 과감하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키움증권이 되겠는데요. 일단 키움증권이 오늘 탑픽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증권업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성장 능력을 보이고 있고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군들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나마도 키움증권은 이제 그러니까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보면 키움증권이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입자가 늘어도 키움증권과 같은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형국에서 가입자가 늘어도 실질적으로 기회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증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분기 이후에도 호실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탁금을 맡겨놓은 고객들이 좀씩 가입자가 늘어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탁금을 좀 계속 꾸준하게 늘려가는 이런 키움증권의 입장에서는 이자 손익에 대한 이런 기대 심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쯤 그러니까 18일이나 19일 요때쯤 들어갔으면 가장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은 지금 들어가기에 좀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진입을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약 81,700원 정도 동시효과에 진입을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98,000원, 1차 목표가는 98,000원으로 지정을 해드리면서 2차 목표가는 10만원 훌쩍 넘어서도 가능하다. 손절가는 77,000원까지 내려설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K맥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OLED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업황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종목이 지금 뚜렷하게 상승과 하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상승과 하락을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은 종목이지만은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4차 산업 혁명주로서의 수혜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AI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주가 강한 반등과 하락을 좀 연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매매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종목은 조금 쉽사리 대응하기 좋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도 꾸준하게 거론을 드렸던 종목이죠. ICD.
자, 제가 생각하기엔 ICD가 일단은 눌림목이 한번 나와줄 거는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눌림목은 나와줄 거는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도 거론드렸다시피 ICD가 꾸준하게 실적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소형주의 입장에서 보면 소형주 중에서는 대장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면서, 사실 지금 불안 요소라면 꾸준하게 그 외국인의 자본 또는 기관의 자본이 주로 유입되지 않은 이런 종목군이다 보니까 사실상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좀 2분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사실 IT 반도체 업종에서의 그런 강한 동력을 보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격 부담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 종목이 이제 은행 업종 중에 한 종목인데요.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그러네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우리은행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 동력을 보이고 있고요. 4월 초부터 강한 동력을 보이고 있는데 상반기 순이익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고 좀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은행 자체가 지금 실적이 지금 현재보다도 3분기, 4분기 이후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트의 해지용 차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정민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 중에서 5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증권주도 있고 은행주도 있고 금융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 해드려야겠죠. 역시 증권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6458님께서 유안타 증권을 문의하셨습니다. 3,500원에 사셨고 비중은 30%신데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대표님. 네. 유안타증권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 예. 증권업종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제가 아까 추천드린 키움증권만큼이나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시장 점유율에 봐서는 사실 유안타증권이 그렇게 계속 꾸준한 성장 동력을 보이고 있지,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증권업 자체가 일단 호황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700원은 거뜬하게 1차 정상 구간으로 잡으셔도 일단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출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출렁인다면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기다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는 일단 3,700원 드리고요. 2차는 4,000원 부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답변 드렸고요.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849님께서 NIST를 문의하셨고요. 매수가가 4,184원. 비중 35%십니다. 지금 그래도 수익권 내 계시기는 한데 오늘 주가 어제 오늘 많이 내려서 좀 불안하신 것 같고요.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에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수익률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대치보다 상회했던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수익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추가로 이제 상승 동력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좀 미지수, 그러니까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수익이 일부라도 나 있을 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 종목 만약에 빠져준다면 3,800원까지도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800원까지 떨어진다면 3,800원에서 좀 마음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800원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지금 던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3,800원까지 떨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고생을 톡톡하게 대가를 좀 치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정민 대표께서 하신 말씀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로 만나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가 추천주 듣기에 앞서서 수익률 축하하고 또 리뷰 듣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지난달 3월 30일이었죠. 추천해 주셨던 상하 프론테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4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홀딩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4월 4일에 추천해 주셨던 서울반도체가 1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인데요. 오늘은 서울반도체에 대한 리뷰 듣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역시 이 종목도 홀딩 하셔야 된다,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지금 장 같은 상황에서 얼마 안 돼서 19%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최근에 이렇게 올랐냐면 사실은 서울반도체가 엄청 시장의 중심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유는 실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LED 조명 쪽의 어떤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됐었는데 일단 실적은 좀 돌아 나왔어요. 실적은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증가했고요. 물론 이제 매출액은 한 10% 정도밖에 증가 안 했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대폭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그러면 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유는 역시나 최근에 자동차 쪽에 LED 조명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대했던 조명 쪽에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겹쳐 있거든요. 거기다 새로운 디바이스라든지 모바일 쪽 수요도 여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결국에는 좋은 호재들이 좀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매도 시그널이나 매도 사인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AJ 렌터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이름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역시나 국내 최대 이제 렌터카 업체고요. 작년도에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16년도까지는 일단 이 전체적인 실적 성장은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올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15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증가, 좀 감소를 했죠. 근데 매출액은 좀 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는 아마 이 영업이익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매출액은 좀 늘어난 외형 성장은 좀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비용 통제라든지 약간만 좀 해주면 결국에는 영업이익 쪽도 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시장도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게 장기 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서 좀 자동차를 타다가 바꾸고 또는 다른 차종으로 또 타다가 바꾸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SK 쪽에 SK 렌터카 사업 부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M&A에 대한 얘기가 AJ 렌터카 주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히 차트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격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LJ 렌터카였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게요. 이정민 대표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합니다. 네, 6번째 종목이 되겠죠. 6번째 종목은 NC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제가 NC소프트에 대한 거론을 해드렸고, NC소프트도 제가 거론해드린 이후에, 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목표가, 손절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가 저는 43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9만원까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기다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NC소프트의 기대감이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이 신작이 출시가 되고 실제로 이제 오픈을 해서 유저들이 게임에 돌입을 하게 되면 기업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을 또 한 번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습 효과로 생각을 해봐도 리니지2 레볼루션도 굉장히 흥행을 했죠. 리니지 M도 한 번쯤 다시 한번 흥행에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좋은 모습, 실적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분기, 2쿼터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모습이 차트에서 좀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잠시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지만 이런 분위기 곧 이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을 또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되겠는데요. 셀트리온이 일단은 이 종목도 제가 2주 전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움직임이 없네요. 움직임이 없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에 대한 공포가 조금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매도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좀 신규류처럼 사라지게 된다면 강한 상승 동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9만원에서 9만원대에서 가는 공방이 좀 치열하게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그래도 못해도 95,000원까지는 좀 이렇게 나눠서라도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되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좀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LG 디스플레이는 새롭게 방송이 개편되면서부터 꾸준하게 네이버와 함께 같이 좀 이렇게 ICD까지 좋게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인데 아쉽게도 제가 중장기적으로 좋게 바라본다고 했던 종목 3개 정도가 이제 좀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여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일단은 제가 꾸준하게 드리는 이 3종목은 모두 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2분기가 지나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한 번쯤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29,000원 부근까지도 빠질 수 있지만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요. 29,000원보다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29,000원 밑에서 한 번 더 물량을 조금 더 소화할 수 있는 자본을 좀 유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 종목이 되겠는데요. 포스코대우입니다. 포스코대우가 일단 지금 현재 유가가 좀 빠져있죠. 빠져있다 보니까 유가가 빠져있으면,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갔을 때에도 그렇지만은 SK이노베이션하고는 좀 다른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은 좋은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은 어쨌든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포스코대우 같은 종목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도 탑픽 종목이 되겠는데요. 목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26,000원, 손절가는 22,900원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이후에 유가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는 원유 재고량 발표 다음 주 원유 재고량 발표 이후에 유가가 좀 상승 동력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포스코대우도 단기적으로는 강한 동력을 보일 수 있겠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26,000원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목표가는 26,0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트론이 되겠는데요. 파트론도 제가 좀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일단은 카메라 모듈 공급을 통해서 갤럭시 S8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 파트론도 뭐 어쨌거나 지금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지금 눌림목이 나와줬던 부분도 눌림목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며칠 상간에 조금 행보세를 보인다면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강한 상승 동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정민 대표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3님께서요, 기가레인을 문의하셨는데 매수가는 적지를 않으셨어요. 비중은 20%시고 전일 좀 많이 빠졌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걸 보니까 지금 가격대보다는 위쪽에서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기가레인 봐드릴게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뉴스거리가 있네요. 일단 OLED 패널 화상검사 단계에서 불량 패널을 좀 검사하는 프로브 유닛을 좀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지금 공급 중이라고 발표가 됐고요. 중국 BOE에도 공급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OLED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기가레인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이평선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63,000원까지는 6,300원까지는 좀 올라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가레인 문의하셔서 저희가 봐드렸는데 손절할 필요 없다라고 조언해 주시네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1114님께서 문의하셨고요. 종목명은 레드로버입니다. 매수가가 5,580원이니까 지금 수익권 내에 계시겠고 20%를 들고 계신데요. 매도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뭐 사실은 뭐 전문가라고 모든 종목을 알 수는 없겠죠. 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면은 틀림이 없는데, 일단은 3D 자체 기술력 바탕으로 글로벌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이런 회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북미 시장, 그러니까 미국, 특히나 미국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이, 3D 애니메이션 제작이 뭐 목표 시장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나 미국으로 진출하는 이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봐도 사실은 결국에는 좀 실적이 2분기 그리고 3분기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뭐 크진 않지만 자잘하게 좀 이슈들, 좋은 긍정적인 뉴스거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 걸 보면 일단은 실적면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매물대를 확실하게 벗어나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당장의 눌림목은 좀 나와줄 것 같아요. 나와준다면 약간 5,400원까지는 한 번쯤 밀려줄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도를 관점으로 올라설 때 조금씩 털어내면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종목 상담 장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추세 매매 달인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원주 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만나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간 주셨던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3월 21일 날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 동종목은 3월 21일 날 소개시켜드리고 3월 22일 날 다음 날 장대 거래량 나면서 상당히 25%, 30%지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왜 봐야 되냐면,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쪽에서 적용 확대 기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PM조 멤스 마이크로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로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셔야 되냐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을 탑재해서 음성으로 기기 조절 가능할 때 반드시 PM조 멤스 마이크로칩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동종목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미래나노텍의 다음 주부터 300만 개 수주 물량이 이제 만들어져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지 않았죠. 자, 이제 작용할 때가 됐고요.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 올려보시면 3월 21일자 한번 일단 거기에 커서를 한번 갖다 놔보십시오. 네, 갖다 놓으시면 3월 22일 날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3월 22일 날 거래가 670만 주 거래 터지고, 그날 28% 같이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동안 조정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최근 5일 동안, 최근 6일 동안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거래량 4월 25일자에 커서 좀 갖다 놔보실래요? 그걸 보시면 4월 25일날 거래가 가장 적었죠. 얼마였냐면 12만 9천 주입니다. 그리고 양봉 오늘 두 개째인데요.
지금 그 매수했던 종목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지금 그 윗골이 달린 부분, 다시 말해서 3월 22일 날 윗골이 달린 양봉 캔들, 대양봉 캔들에서 손절매 물량이 한 달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올 물량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사를 매수 진행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은 5일째, 주가가 5일째 빠지면 가장 공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매 물량이 왕창 나왔고요. 나올 물량이 없다는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제와 그저께 최근 가장 전 거래장으로 개미할게 진행이 됐고,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얼마까지냐면 6,500원까지 물량을 모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6,500원대 거래가 150만 원 터지면서 20% 육박을 한다면 그때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팔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주가의 그 레벨업 때는 가정이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손절가는 4,850원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리뷰 하나 더 들어볼게요. 미래나노텍에 이어서 신화인터텍도 준비하셨죠, 부장님? 네, 예. 신화인터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신화인터텍은 4월 20일 날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신화인터텍 보게 되면, 포인트를 딱 두 가지만 집어드릴게요. 하나 뭐냐면, OLED 지금 시장이 열리면서 OLED 관련 소재 장비주들이 지금 신고가에 가고 있습니다. 신화인터텍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 듀얼 커브드 필름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갤럭시 S8에 일단은 그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OLED 뒤에 붙는 그 스마트폰의 그 발열 차단 장치와 그 블랙 차광 장치가 있습니다. 그 소모품을 납품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8 플러스에도 탑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 두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오는 9월 달에 출시될 아이폰 8에 7천만 대 규모의 OLED 패널 공급을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적용합니다. 근데 신화인터텍은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100% 납품사입니다. 따라서 동사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OLED가 9월 달에 이제 그 아이폰에서 애플에서 하냐 마냐 막 얘기 나왔는데 이제 OLED 8에 완전히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쪽은 OLED 시장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화인터텍은 거기에 따라서 수주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텐데요. 삼성전자의 매출 증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2매 복합 필름과 3매 복합 필름이 신규 제품이 지금 개발돼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국의 그 OLED 패널사의 오퍼사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블랙 차광 테이프 말고도 또 하나 전자파 차단 필름이 지금 들어갑니다. 요것이 커지고 있겠다는 거 보실 수가 있다. 자, 일봉 차트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 4월 20일자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4월 20일자요. 예. 4월 20일자를 차트를 보면, 차트 제가 올려볼게요. 네, 4월 20일자 보면은 음봉이 3일째 딱 끝나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3개, 4개 나오고요. 오늘 살짝 음봉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거 보시면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4,220원, 4,230원에서 두 달 전에 거래했던 물량이 다 손절매 물량을 유도하는 겁니다. 개미할게 진행되고 있고요. 기타 법인에서 하나도 거르지 않고 4주간 31만 주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3원봉 발생한 이후에 4일 동안 하방금 경직성이 확인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가 매수부터 진행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4,250원 돌파하면 신고가 흐름이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때까지 물량을 잘 잡아가시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800원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요 동종목은 뭘 보셔야 되냐면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133% 증가한 166억 원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와 똑같이 OLED 패널에 들어가는 소모품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일 부장님 따라서 종목 사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천주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추세 매수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스맥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스맥을 왜 보셔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올라간 게 자율주행 올라갔고요. 인공지능 올라갔고 하나 안 올라가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하도가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하나 들고 나왔는데 스맥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스맥입니다. 주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고요. 수주가 지금 과시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6월에 2천억 규모의 2천억 규모의 어떤 그 산업적 로봇이나
공장용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신규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수주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스마트 로봇 협업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로봇 치료대에 들어가는 그 의료용 로봇을 그 스맥에서 그 삼성 메디슨을 통해서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과 그다음 인공지능에서 기반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자, 어저께 SKT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한다는 발표했죠. 그에 따라서 수혜가 가장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스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삼성그룹 중에서 스맥이 삼성테크윈에서 분산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공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KT와 공동으로 기가 5G 서비스 구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KT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5G AT와 YP 간의 그 이동성 대역폭 확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피코셀이라는 그 장비, 그 5G 장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5월 중순경에 완공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때 물론 뭐 가시고요. 4주간의 조정 마무리 과정으로 보시고 일본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스맥은 뭐 이렇게 보시면 자 일본 차트 잠깐 올려보십시오. 네, 올려놨네요. 스맥 보시면 4월 24일자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4월 24일자. 네. 네, 4월 24일 찍어놨죠. 자, 4월 24일 이후에 21만 5천 주가 거래됐습니다. 자, 4월 24일날요. 그날, 음봉이 4음봉이 형성되고 C자 음봉 캔들이 났습니다. 마무리되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어디서 마무리가 됐냐면, 동종목은 3월 15일날 거래가 380만 주가 터졌고요. 1000만 주가 터졌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거래량이 61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30만 주에서 20만 주 육박하는 거래량으로 지금 3주간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마무리 관점에서 지금 돌아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 캔들의 매물을 다 먹고 올라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종목은 현재 그 최근의 음봉, 4일간의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는 상승 시그널이 발생되고 있죠. 오조집도 RSI 시그널이 벌써 상승 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시냐? 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4,190원에서 4,450원까지 물량을 모아 가십시오. 왜냐? 요 동종목을 같이 보실 때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할 동종목이 있습니다. 아진 엑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25%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스맥에 대한 그게 시장에서 알려질 때 스맥에 대한 그 시장 메커니즘이 커지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현재 거부터 4,400원까지 물량 모아가시고 뺏기지 마시고 단타 치지 마시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8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추세 포착주는 스맥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담 요청하신 종목 저희 봐드리겠습니다. 9238님께서 한원 시스템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는 9,400원, 비중이 40%십니다. 언제 오를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대표님. 네,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2차 전지가 이제 새로운 전지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화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원 시스템이 뭐 독보적으로 양극화 물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가장 불안한 것은 수급이죠.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의 자본으로만 어느 정도에 올라서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절하기에는 조금 자리가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거 얼마에 사셨다 그랬죠? 9,400원. 자, 9,400원이면 자, 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9,700원까지도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큰 업종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종목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다리시면 언제라도 손해 없이 좀 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9238님께서 문의하신 한온 시스템 받으렸고요. 종목 하나 더 볼까요? 호텔 신라를 68,0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3455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이 종목 봐드릴게요. 네, 일단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던 이런 위험 자산으로 위험하게 평가됐던 종목군들이 호텔 신라와 같은 종목인데 사드 배치 문제가 좀 이렇게 잠잠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온 시스템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한온 시스템과 좀 반대되는 이런 모습이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쌍끌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사실상 차트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약간의 눌림목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5만원 밑으로까지 한 번쯤은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잡으신 게 지금 68,000원이면 너무 좋지 않은 자리에서 잡았다는 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자리에서 잡은 거는 확실합니다만 지금 손절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주 정도까지 충분히 살펴보신 이후에 2주 후에 3주 후에 그러니까 5월 중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중순 이후에 6만 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6만 원까지 도달을 한다면 6만 원 이후에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차근차근하게 좀 나눠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종목 하나 더 봐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문의하신 분 계시네요. 3849님께서 14,0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손절할지를 여쭤보셨어요, 대표님. 네,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에코프로가 어려운 종목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일단 뭐 대기오염 방지, 사후 처리 부분, 환경사업, 2차 전지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한원 시스템과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에코프로가 양극화 물질에 관해서 좀 이렇게 기대감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좀 어렵다는 이유는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작년도 12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동력을 보였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지금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고 이 눌림목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다음 매물대인 11,000원 부분까지는 좀 빠져줄 수 있는 11,000원 후반대, 11,800원 부분까지는 빠져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동력은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은 지금 11,800원까지 빠져준다면 11,800원에서는 좀 마음고생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800원 부근에서는 조금 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 있으시네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기다려 보시고요. 11,800원 11,800원 이하로 좀 빠져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코제나이의 이정윤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상황 살펴보고 업종과 종목에 대한 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고요.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황 여쭤봐야겠죠.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내리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장 초반에 2% 가까이 밀렸다가 지금 2.6% 급등이니까 오늘 장 저가에 사셨던 분들 지금 이 시간에 4%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정말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적 발표한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등락의 요소는 추세는 수급, 그 다음에 단기는 심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주식이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왜곡, 하나는 변수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수의 향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밤에
갑자기 이제 사드 배치하면서 좀 북한 문제 변수가 좀 생겼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지수가 전환 안 한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또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3월 말 4월 초에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215만 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자. 그 다음에 215만 원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쪽을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220만 원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220만 원까지 왔습니다. 왔으니까 지금 단계부터는 이제 간단하죠. 여기서 더 가느냐 마느냐 합니다. 근데 아주 곤란한 게 생겼어요. 뭐가 곤란하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저 정도 상승하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는 그렇게 연동이 안 돼요. 코스닥은 마를 것도 없고 코스피도 별로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봐도 좀 우려스러운데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지수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제가 판단할 때는 220만 원 전후가 고점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는 일단은 고점 라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220만 원을 이탈하게 되고 지지가 안 되면 지수는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왜?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저 정도인데.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보면서 참고하는 건 맞는데 코스피 지수는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좀 지켜보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순간 삼성전자는 더 올라가더라고요. 3.5% 급등해서 221만 5천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주 내에서는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6%나 급락이 나오는데 지주사 전환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봐드렸고요.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전가스 업종이 한전 올라가면서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 쪽에서 이제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는 전기전자가 약했다가 지금 전기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전자를 보시는 게 맞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기업력이 좀 안 좋은 회사들은 일부러 쪼개가지고 좋은 거 살리고 안 좋은 거 좀 어떻게 정리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만 주식시장을 본다 그러면 전환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4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왜곡이 심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나에 출렁거린다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코스닥은 제외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인데도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쪼개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여쭤봤고요. 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조언 들어볼까요? 오늘 눈에 띄는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가 있으십니까? 네. 매수할 종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량주, 한국항공우주. 이거는 보유자매도 미보유자 감망하시고요. 절대 고평가된 종목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한국금융지주. 이 종목을 일단 매도하신 다음에 21선 전후에서 재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개별주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라, 레드로버인데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전업 단타로 하세요. 121선 전후에서 접근 가능하겠고요. 레드로버는 전업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코스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21선 전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 두 개입니다. 게임 테마하고 이제 이통주인데요. 게임빌과 SK 네트워크입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전후 접근 가능합니다. 이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어쨌든 게임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 이 종목은 직장인들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전후가 되면 접근을 하시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제가 다시 시간이 잠깐 남으니까 이제 그 시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현재 삼성전자는 오버시팅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 아마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고 최현정 씨도 당황할 겁니다. 왜냐?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예요. 저는 정말 제가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초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지수가 마이너스다. 그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보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크게 기대하지 말란 거고요. 삼성전자는 이게 정상적인 가격 흐름이 아니라 변수라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곡과 변수는 이런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다시 한번 제가 방송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서 더 가느냐 고점 찍느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방송 내일 아침 방송 꼭 시청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영 대표의 추가 의견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장 마감 이후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2204포인트에서 코스닥은 632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3% 이상 오르면서 삼성전자만 가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